저 아이가 유배라지요. 그 말이 먼저 마을 어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겨우 저만한 애를? 집안이 영모에 휘말렸다더군. 어느 봄날 아침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섬마을에 낯선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앞장선 것은 관복을 입은 관리였고 그 뒤로 초라한 옷을 입은 소년 하나 그리고 허리 굽은 늙은 여인이 따라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유배 온 양반댁 도련님이라던데 겨우 저만한 아이를? 집안이 영모로 몰렸다지 않소. 저 할멈은 뭐요? 유모라더군. 한양에서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다는구먼. 소년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었으나 그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옮기면서도 소년의 뒤를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허름한 초가 한 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네가 머물 곳이다. 소년이 문턱을 넘으려는데 유모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관리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그냥 돌아가지. 유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먼지 쌓인 방을 닦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년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유모는 그것을 못 본 척했습니다. 도련님, 이리 앉으시지요. 제가 물 좀 길어오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유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전, 한양 북촌의 한 양반댁에 광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영모를 꾀한 죄로 이 집안 남자들은 모두 체포하라. 대청마루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인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사랑채에서 끌려 나온 것은 가주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10살 남짓한 소년 하나였습니다. 소년의 어머니가 달려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법은 법이요. 영모 가문의 혈육은 모두 죄를 같이 한다.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관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흘 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주는 차명, 형제들은 유배, 그리고 어린 소년에게도 유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련님을 어찌 혼자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누가 따라가겠소? 유배지는 한양에서 보름길이라는데 게다가 역적 가문이라 연좌될까 두렵소. 하인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 많던 식솔들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소년은 사랑채 마루에 홀로 앉아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희끗한 소년의 유모였습니다. 도련님, 유모,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유모께서 그 먼 길을 어찌. 도련님께서 젖먹이 때부터 제 품에서 자라셨습니다. 이제 와서 어찌 혼자 보내겠습니까? 하지만 도련님 어머님께서도 허락하셨습니다. 안채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발도 못 댄 채 그저 울음으로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배형을 받은 자의 가족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하지만 유모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법은 종이 주인을 따라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집안 어른 하나가 유모를 붙들었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고생을 자처하오. 그냥 여기 남으시오. 유모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께서 굶으시면 어쩝니까? 아프시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유배지에서 편지라도 보내시오. 우리가 돈을 붙이겠소. 편지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도련님께서 어찌 기다리십니까? 어른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유모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꾸렸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바늘, 실, 그리고 도련님이 어릴 적 좋아하던 엿 한 조각. 소년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절을 올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유모가 소년의 곁에 섰습니다. 도련님 가시지요. 두 사람은 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봄볕이 따스했으나 그들의 앞길은 아득했습니다. 한양을 벗어나 이틀째 되던 날, 길은 점점 험해졌습니다. 소년은 집신이 헤어져 발에 물집이 잡혔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유모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도련님, 잠시 쉬어 가시지요. 괜찮습니다. 발을 보여주십시오. 소년이 마지못해 집신을 벗었습니다. 발 뒤꿈치가 터져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유모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적삼을 찢었습니다. 유모, 그러시면 가만히 계십시오. 천조각으로 상처를 감싸고 유모는 자신의 집신을 벗어 소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신으십시오. 그럼 유모께서는요? 저는 괜찮습니다. 유모의 집신은 소년의 것보다 튼튼했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어찌 유모의 신을, 도련님께서 쓰러지시면 제가 업고 갈 수 없습니다. 제 몸을 생각해서라도 받으십시오. 소년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유모는 맨발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작은 주막이 나타났습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묵겠다. 주막 주인이 유배 행렬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역적 패거리는 사양이요. 관리가 동전 몇 잎을 내밀었습니다. 말 많이 말고 방 하나만 내주시오. 주인은 돈을 받아들고 가장 구석진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소. 소년과 유모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주인이 말했습니다. 밥은 따로 값을 받소. 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냈소. 저들 것은 저들이 내야지. 유모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동전이 몇 잎 나왔습니다. 주인이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둘이면 이만큼은 내야 하오. 유모의 동전으로는 모자랐습니다. 하나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사가 그리 되는 줄 아시오? 유모가 보따리를 다시 뒤졌습니다. 바늘과 실 그리고 작은 비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비녀는 낡았으나 은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비녀를 받아들고 밥 2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식은 밥에 나물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소년이 밥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모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잡수시지요. 소년이 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유모의 그릇을 보았습니다. 유모는 밥을 뜨는 척하며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유모, 왜 안 잡수십니까? 배가 별로 고프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잖습니까? 유모가 웃었습니다. 늙은이는 원래 적게 먹습니다. 소년이 자신의 밥을 유모의 그릇에 덜어주려 했습니다. 유모가 손을 가로막았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자라나는 몸입니다. 다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지 않으시렵니까? 유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목이 메어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는 삿갓을 쓰고 말을 탔습니다. 소년과 유모는 걸어야 했습니다. 빗물이 옷을 적셨습니다.
유모가 자신의 적삼을 벗어 소년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유모,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유모는 속적삼 하나만 걸친 채 비를 맞았습니다. 저녁 무렵 유모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하지만 유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밤이 되자 유모의 몸에서 열이 났습니다. 소년이 관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저 노인이 아픕니다. 하루만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정이 정해져 있다. 못 가겠으면 여기 두고 가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데리고 가든지. 소년이 유모에게 돌아왔습니다. 유모는 벌써 일어나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유모, 누우십시오. 제가 관리 어른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 혼자 가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유모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소년이 유모를 부축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도련님께서 어찌 예전에 유모께서 절업고 다니셨잖습니까? 이제 제가 모실 차례입니다. 소년은 작은 몸으로 유모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웠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뒤를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양반 도련님이 종을 부축하다니. 해가 질 무렵 다시 주막이 나타났습니다. 소년은 유모를 방에 눕히고 주막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뜨거운 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값을 내시오. 소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소년은 자신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옥 놀이개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놀이개를 받아들고 뜨거운 물 한 사발을 가져왔습니다. 소년은 그 물로 유모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밤새도록 새벽녘 유모가 눈을 떴습니다. 도련님,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제 때문에 유모께서 저를 돌보신 것처럼 이제 제가 유모를 돌보겠습니다. 유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도련님께서 많이 잘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유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야지요. 조금 더 쉬십시오. 아닙니다. 관리 어른께서 기다리실 겁니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서야 두 사람은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남쪽 끝 작은 섬마을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관리가 허름한 초가 한 채를 가리켰습니다. 이곳이 내가 머물 곳이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소년이 문을 열자 먼지가 폴폴 날렸습니다. 유모가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았습니다. 솥이 없구먼. 물동이도 없습니다. 이불도 없고요. 관리가 말했습니다. 유배 온몸으로 무엇을 바라느냐. 있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는 돌아서서 떠나버렸습니다. 유모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남은 것은 헝겊 몇 조각과 바늘, 실뿐이었습니다. 소년이 빈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유모, 여기서 어떻게... 괜찮습니다. 제가 뭐든 구해오겠습니다. 유모는 마을로 나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실례지만 이 근처에 물기를 곳이 있습니까? 여인이 유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유배온 역적의 종이요? 예. 우물은 저 아래 있소. 하지만 우리 물을 쓰려면 값을 내야 하오. 값이라니요? 한 동이에 나무 한 짐입니다. 나무를
싫으면 말고. 여인은 쌀쌀맞게 돌아섰습니다. 유모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뭇가지를 주우려 했으나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넘어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겨우 작은 나뭇단 하나를 묶었습니다. 그것을 지고 내려와 우물가에 두었습니다. 그제야 물 한 동이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소년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모, 어디 가셨습니까? 걱정했습니다. 물을 길어 왔습니다. 이 무거운 것을 혼자. 괜찮습니다. 유모의 손은 나무 껍질에 긁혀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유모는 마을 사람들의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빨래를 해드리겠습니다. 품삯은 얼마요? 밥 한 끼면 됩니다. 밥 한 끼에 빨래를? 그럼 삭이 너무 싸구먼. 괜찮습니다. 여인은 빨랫감 보따리를 내주었습니다. 유모는 냇가에 앉아 빨래를 했습니다. 손이 시렸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질녘 빨래를 다해서 돌아오니 여인이 식은 밥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수고했소. 유모는 그 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년이 물었습니다. 유모께서는 드셨습니까? 예, 먹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년은 알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밥을 반만 먹고 나머지는 헝겊에 싸두었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유모가 보지 않는 사이 그 밥을 유모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유배 온 자는 마을 일을 거들어야 한다. 내일부터 나와라. 소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밭을 메고 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야지. 알겠습니다. 이튿날 새벽 소년은 밭으로 나갔습니다. 호미를 잡아본 적이 없었으나 다른 사람들을 보며 따라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양반 도련님이 농사일을 하다니 제대로 할 리가 있나? 저러다 며칠 못 가 도망칠 게 뻔하지. 소년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모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손을 보여주십시오. 손바닥이 터져서 피가 흘렀습니다. 유모가 천조각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내일은 제가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유모께서 그 일을 어찌하십니까? 도련님께서도 처음 하시는 일 아니십니까? 그래도 저는 젊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유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모, 이제는 제가 할 차례입니다. 예전처럼 유모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유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년의 손은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예전에 곱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유모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일을 거들었습니다.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밤이면 둘이 마주 앉아 식은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으나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년이 물었습니다. 유모,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을요? 저를 따라온 것을요. 한양에 계셨으면 편히 사셨을 텐데. 유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생을, 도련님께서 혼자 이 고생을 하시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유모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도련님을 처음 본 것이 벌써 10년 전입니다. 태어나신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지요. 그때 도련님께서는 너무 작아서
제 손바닥만 하셨습니다. 유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젖을 먹고 자라셨고 제 등에 엎여 처음 걸음마를 하셨습니다. 유모, 도련님은 제 자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찌 혼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춥고 긴 밤이었으나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소년은 밭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장이 소년을 불렀습니다. 내가 글을 안다지? 예, 조금 압니다. 우리 마을 아이들이 글을 배울 데가 없다.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소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가르쳐도 됩니까? 유배 온몸이라고 해서 글까지 잊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저는 역적이. 이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역적이 누구인지는 나도 모른다. 다만 내가 한 달 동안 성실히 일하는 것을 봤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소년은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튿날부터 소년은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뿐이었으나 점점 늘어났습니다. 천지연왕, 우주홍왕. 아이들이 따라 읽었습니다. 소년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유모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선생님이 되셨구먼. 부끄럽습니다. 제가 무얼 안다고. 아는 것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저녁이면 소년은 유모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오늘 한 아이가 제 이름을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유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역적의 이름이었습니다. 함부로 밝힐 수 없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벼를 베었습니다. 소년도 낫을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유모가 뒤따라왔습니다. 유모, 집에 계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거들겠습니다. 둘이 나란히 벼를 베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았습니다. 누군가 막걸리를 돌렸습니다. 수고했소들. 올해 농사가 잘 됐구먼. 이장이 소년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한 잔 받아라. 저는 유배 온몸이라도 오늘만큼은 우리와 같이 일한 사람이다. 소년이 잔을 받았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술이었습니다. 목이 따갑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구먼. 첫 술이지? 소년도 따라 웃었습니다. 유모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여인이 유모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물값을 받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미안하게 됐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처음에 당신네를 박대했소. 역적이라고. 유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당신네는 그냥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더군. 여인이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시오. 안에는 쌀 한 대와 마른 생선 몇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모가 손을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당신네 도련님한테 글을 배우고 있소. 그 값이오. 글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받으시오. 우리끼리 이러지 맙시다. 여인은 보자기를 유모의 손에 쥐어주고 돌아섰습니다. 유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섬의 겨울은 매서웠습니다. 바닷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소년이 산에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유모, 불을 피우겠습니다. 아껴야 합니다. 나무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도 유모께서 감기 드시면 어쩝니까? 소년은 불을 피웠습니다. 유모와 나란히 앉아 손을 쬐었습니다. 도련님, 예. 한 해가 다 갔습니다. 그러게요. 많이 힘드셨지요? 소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유모께서 계셔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유모께서 안 계셨다면 저는 진작 포기했을 겁니다. 유모가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께서 많이 잘하셨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제법 어른스러우십니다. 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소년이 창을 열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눈송이가 손바닥에 내려앉았다가 녹았습니다. 유모, 언젠가는 여기를 나갈 수 있겠지요? 그러실 겁니다. 그때는 소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모가 물었습니다. 그때는요? 그때는 유모께 은혜를 갚겠습니다. 좋은 집에서 편히 사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유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 무사히 잘하시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소년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불을 쬐었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설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떡국을 끓였습니다. 이장이 소년과 유모를 불렀습니다. 너희도 와서 먹어라. 저희가 어찌 같은 마을에 사는데 설날에 떡국 한 그릇 못 먹겠느냐. 소년과 유모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떡국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마을 아이 하나가 소년에게 절을 했습니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년이 황급히 일으켰습니다. 아니다. 내가 나한테 절을 하면 선생님이신데 당연히 절해야지요. 다른 아이들도 줄지어 절을 했습니다. 소년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유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받으십시오. 도련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혜니까요. 소년은 아이들의 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례했습니다. 너희도 새해 복 많이 받거라. 햇살이 눈 위로 쏟아졌습니다. 차가웠던 겨울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유배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소년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라 불렀고 어른들은 이름 대신 그 젊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모의 기운은 점점 쇠했습니다. 겨울 내내 기침을 했고 봄이 와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유모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모. 소년이 달려갔습니다. 유모의 이마에서 열이 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쉬면 의원을 불러오겠습니다. 소년은 마을 어귀로 달려갔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고생하셨구먼. 몸이 많이 상했소. 고칠 수 있습니까? 약을 지어드리겠소. 하지만요. 약값이 만만치 않을 것이오. 의원이 종이에 약재를 적었습니다. 소년이 그것을 받아들었으나 막막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의원이 나가고 소년은 유모 곁에 앉았습니다. 유모, 제가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도련님, 괜찮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소년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돈을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모의 약값이 필요합니다. 이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을 언제 갚을 수 있겠느냐? 일을 더 하겠습니다. 밤낮으로 일해서 갚겠습니다. 하지만
넌 유배 온 몸이지 않느냐?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데. 소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형편이 어렵구나. 소년은 다른 집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배 온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수는 없지. 미안하구나. 해가 저물었습니다. 소년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유모가 물었습니다. 약은요? 곧 구해오겠습니다.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소년은 잠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팔 것인가? 하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했고 신발은 헤어졌고 집에는 솥 하나와 물동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새벽녘 소년은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흘 동안 소년은 산에서 나무를 했습니다. 쉬지 않고 베고 묻고 날랐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가득 모아 장터로 갔습니다. 나무 사실 분 없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무는 우리도 직접 하는데 값을 싸게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네. 해가 기울었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얼마에 팔겠느냐? 이만큼이면 됩니다. 소년이 내민 값은 턱없이 쌌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왜 이렇게 싸게 파느냐? 급히 돈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냐? 소년이 사정을 말했습니다. 노인이 듣고 나서 돈을 더 얹어 주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거라. 너무 많습니다. 젊은이가 노인을 살리려고 애쓰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소년이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약재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모는 더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유모, 제가 왔습니다. 소년은 밤새 약을 다렸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였습니다. 도련님, 고맙습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힘드시지 않습니까? 유모가 눈을 감았습니다. 소년은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 유모가 눈을 떴습니다. 얼굴에 조금 기운이 돌았습니다. 도련님, 예, 유모. 제가 살았습니다.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왜 우십니까? 유모께서 돌아가시면 저는 어찌합니까? 소년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유모가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이제 그만 우십시오. 유모, 제가 곁에 있지 않습니까?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지내시오? 덕분에 좀 나아졌습니다. 다행이구먼. 젊은이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시오? 사흘 밤낮을 산에서 나무를 했답니다. 손이 다 터지도록. 유모가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인이 보자기를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모았소. 쌀하고 된장이요. 이걸 어떻게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사람 아니겠소? 여인들이 돌아가고 유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이 물었습니다. 유모, 괜찮으십니까? 도련님, 예. 제가 도련님께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만약 제가 없었다면 도련님께서는 더 편하셨을 겁니다. 아닙니다. 소년이 유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모께서 안 계셨다면
저는 진작 이곳에서 죽었을 겁니다. 유모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유모를 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유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련님께서 정말 많이 잘하셨습니다. 유모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배 온 지 1년하고도 2달. 두 사람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배 온 지 2년째 되던 여름, 한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관리가 소년을 찾아왔습니다. 너에게 편지가 왔다. 소년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에는 어머니의 필체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펼쳤습니다. 유모가 곁에 앉았습니다. 내 아비가 돌아가셨다. 첫 줄을 읽고 소년의 손이 멈췄습니다. 형님들도 모두 유배지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제 우리 집안에 남은 것은 너뿐이다. 부디 건강하게 살아서 언젠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소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련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형님들도 모두.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모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도련님, 안으로 드십시오. 밤바람이 차갑습니다. 유모. 예. 저는 아버지께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형님들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묻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집안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유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소년이 처음으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유모가 소년을 안았습니다. 우십시오. 참지 마시고 우십시오. 소년은 유모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한없이. 사흘 동안 소년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유모가 죽을 끓여왔습니다. 도련님, 조금만이라도 드십시오.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시면 몸을 상하십니다. 상해도 괜찮습니다. 유모가 죽그릇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도련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모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아버님께서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 끝까지 의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편지에 쓰여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마지막까지 도련님 걱정만 하셨다고. 소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니 도련님께서는 살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씩씩하게. 하지만 그것이 아버님께 효도하는 길입니다. 유모가 죽그릇을 다시 들었습니다. 드십시오. 제발. 소년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년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벌써 나왔느냐? 집안에 큰일이 났다며? 소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걱정 끼쳐드렸습니다. 괜찮다. 쉬어도 되는데.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소년은 낫을 들고 풀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모가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모도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유모, 예, 제가 결심했습니다. 무엇을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살아남겠습니다. 유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리고 언젠가 한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실 겁니다. 어머니를 뵙고 아버지와 형님들의 억울함을 풀겠습니다. 소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유모가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유모께서 함께 계셔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밖에서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으나 두 사람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건강합니다. 유모께서 잘 돌봐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형님들의 부고를 듣고 많이 슬펐으나 이제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건강하십시오. 아들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소년은 유모를 불렀습니다. 유모, 이 편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유모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제 마음이 전해질까요? 전해질 겁니다. 소년이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튿날 관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편지 좀 붙여주십시오. 관리가 받아들었습니다. 알았다. 편지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내가 건강하다니 다행이다. 유모에게 잘하거라. 그가 없었다면 내가 어찌 되었겠느냐. 나도 너를 기다리며 살겠다. 언젠가 만날 날을 기대한다. 소년은 편지를 유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유모께 감사하신답니다. 유모가 편지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님께서 유모, 우리 꼭 살아서 돌아갑시다. 그래야지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유배 생활 2회째. 두 사람은 여전히 그곳에서 함께 버티고 있었습니다. 유배 온 지 3년째 되던 봄, 마을에 새로운 관리가 부임했습니다. 전임 관리보다 젊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첫날부터 마을을 돌아다니며 살폈습니다. 소년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저자가 유배 온 역적이냐? 예, 그렇습니다. 역적 주제에 글을 가르치다니. 관리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이튿날 관리가 소년을 불렀습니다. 너 오늘부터 아이들 가르치는 것을 그만다. 무슨 이유로 그러십니까? 이유? 역적이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 저는 다만 말대꾸하지 마라. 내일부터 반일만 하도록. 소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일도 글을 배울 수 있나요? 소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 가르칠 수 없게 되었구나. 왜요? 새로 오신 어른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아이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거라. 아이들이 돌아가고 소년은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모가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유모, 저는 역적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목소리가 쓰라렸습니다. 며칠 뒤 관리가 다시 소년을 불렀습니다. 내 유모가 마을 사람들 일을 거둔다지?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만다. 하지만 그것마저 못하게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유배온 주제에 편히 살려고 하지 마라. 소년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왜 이리 저희를 괴롭히십니까? 관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괴롭힌다고? 이것이 괴롭히는 것이냐? 역적은 원래 목숨이라도 부지하면 다행인 줄 알아라. 저희 집안은 영모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관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찌 아느냐? 어린 것이 주제도 모르고. 소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으나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유모에게 말했습니다. 유모, 이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제가 더 일하겠습니다. 도련님 혼자서 어찌 방법을 찾겠습니다. 소녀는 다음 날부터 새벽 일찍 산으로 갔습니다.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캤습니다. 장터에 가서 팔았습니다. 하지만 벌이는 적었습니다. 저녁이면 기진맥진해서 돌아왔습니다. 유모가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도련님, 이러시다가 쓰러지십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손이 다 부르텄잖습니까? 유모가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집이 터지고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몰래라도 일을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관리에게 들키면 들키지 않게 하면 됩니다. 유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관리 몰래 일을 했습니다. 소녀는 산에서, 유모는 남의 집에서, 마을 사람들도 눈 감아 주었습니다. 관리가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겠소. 고맙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들통이 났습니다. 관리가 유모를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명을 어긴 것을 어찌 죄송하다는 말로 넘기느냐? 관리가 매를 들었습니다. 벌을 받아라. 소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를 때리십시오. 제가 시킨 일입니다. 비켜라. 안 됩니다. 관리가 소년을 밀쳤습니다. 소년이 땅에 넘어졌습니다. 유모가 소리쳤습니다. 도련님, 관리가 유모를 때리려는 순간 마을 이장이 달려왔습니다. 관리 어른, 잠깐만요. 무엇이냐? 저 늙은이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저 사람은 우리 마을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 늙은이는 착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관리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유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매를 내렸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다. 다음에 또 어기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이장이 소년과 유모를 보았습니다. 괜찮으냐? 감사합니다, 이장님.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이 모아서 줄 것이 있다. 네. 이장이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쌀과 된장, 그리고 약간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조금씩 모았다. 받아라. 소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어찌,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것은 그 값이다. 하지만, 그리고 저 늙은이가 우리를 많이 도왔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다. 이장이 보따리를 소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받아라. 서로 돕는 것이 사람 사는 도리 아니냐.
소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깊이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서로 기대야 산다. 이장이 소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역적의 아들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냥 이웃이다.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이 돌아가고 소년과 유모만 남았습니다. 유모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세상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닌가 봅니다. 그런가 봅니다. 두 사람은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관리는 여전히 냉혹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유배 온 지 4년째 되던 가을, 한양에서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왕이 승하하고 새 왕이 즉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새 임금께서 오르셨다지? 그럼 사면령이 내려오지 않겠소? 글쎄,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소녀는 그 말을 들었으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간 여러 번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관리가 소년을 불렀습니다. 얼굴에 묘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너에게 전할 소식이 있다. 소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새 임금께서 사면령을 내리셨다. 소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저는 아니다. 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면령은 경미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만 해당한다. 영모죄는 제외다. 소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너는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 관리가 일어섰습니다. 실망했느냐?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문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체념하는 것도 삶의 방법이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소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얼굴이 괜찮습니다. 소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유모는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소년은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4년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평생을?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 소리였습니다. 유모였습니다. 소년이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모, 괜찮으십니까? 예. 목이 좀 간질간질해서. 하지만 유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러셨습니까? 며칠 전부터. 괜찮습니다. 소년이 유모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열이 있습니다. 누우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제 말 들으십시오. 소년이 유모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도련님, 괜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소년이 유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모께서 저를 4년 동안 돌보셨잖습니까? 이제 제가 돌볼 차례입니다. 유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련님, 쉬십시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소년은 그날 밤 내내 유모 곁을 지켰습니다. 사흘이 지났으나 유모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더 심해지고 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진맥을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안입니다. 오래 고생하셔서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까? 약을 쓰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으나 완전히 낫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편히 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따뜻한 곳에서 지내셔야 합니다. 이 섬은 겨울이 혹독하지 않습니까?
의원이 약을 지어주고 갔습니다. 소녀는 유모에게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하지만 유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집의 틈을 막고 불을 피우고 유모를 돌보았습니다. 밭일도 나무하는 일도 모두 멈췄습니다. 오직 유모만 돌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지내시오?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시오. 고맙습니다. 이장이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춥지 않게 불 때우시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서로 돕는 게 이웃 아니겠소. 소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밤 유모가 소년을 불렀습니다. 도련님, 예, 유모. 제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도련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을요? 저 같은 늙은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을요. 소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유모, 제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유모 덕분입니다. 소년이 유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모께서 없었다면 저는 진작 포기했을 겁니다. 도련님, 그러니 이제 제가 유모를 지킬 차례입니다. 끝까지. 유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고마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일입니다. 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소녀는 유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모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얼굴에도 기운이 돌았습니다. 도련님, 제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소년이 유모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확실히 어제보다 열이 낮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밖에 눈이 많이 왔구먼. 예, 밤새 내렸습니다. 도련님께서 밤새 주무시지 못하셨지요? 괜찮습니다. 유모가 소년을 보았습니다. 도련님, 이제 제대로 주무셔야 합니다. 유모께서 완전히 나으시면 그때. 제가 이제 괜찮습니다. 제발 쉬십시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모가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또 소식이 있다.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양에서 상소가 올라왔다고 한다. 상소요? 내 집안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소다. 소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조정에서 재조사를 한다고 한다. 관리가 소년을 보았습니다. 희망을 가져도 좋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소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유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소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모, 어쩌면, 예, 어쩌면 우리가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유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팁시다. 조금만 더. 유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배 온 지 5년째 되던 봄, 한양에서 정식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관리가 소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읽어보거라. 소년이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모 혐의는 무고로 밝혀졌다. 집안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배형을 해제한다.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그렇다.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관리가 일어섰습니다. 축하한다. 소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5년. 길고 긴 5년이었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모, 유모, 유모가 놀라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사면되었습니다. 집안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소년이 유모를 안았습니다. 유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돌아가는구먼. 축하하네.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어. 이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무슨 감사를.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이지. 마을 여인들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떠나기 전에 배불리 먹고 가게나. 고맙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소년이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한글을 배웠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너희들 글 공부 게을리하지 마라. 예, 선생님.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살아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소년과 유모는 작은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가져갈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그릇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무거웠습니다. 이곳에서의 5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배고팠던 날들, 추웠던 겨울들, 하지만 함께 버텼던 시간들. 유모가 소년을 보았습니다. 도련님, 예,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이곳에서의 시간을. 소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소년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 서로 기대야 산다는 것, 그리고 소년이 유모를 보았습니다.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유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배웅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잘 가게. 한양 가서 잘 살게나. 우리 잊지 말고. 소년이 깊이 절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유모도 함께 절했습니다.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은혜고 뭐고 없네. 우리도 자네들한테 많이 배웠어. 역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어도 사람은 사람이더군. 이장이 소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양 가서 훌륭한 사람 되게 명심하겠습니다. 길을 나섰습니다. 5년 전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5년 전에는 절망 속에서 걸었지만 이번에는 희망을 안고 걸었습니다. 5년 전에는 소년이 유모에게 기댔지만 이번에는 소년이 유모를 부축했습니다. 며칠을 걸었습니다. 유모의 걸음이 느렸으나 소년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유모, 천천히 가십시다. 서두를 것 없습니다. 하지만 마님께서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도 유모께서 무사히 오시기를 바라실 겁니다. 유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이 지나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대문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년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소년을 안았습니다. 내가 돌아왔구나. 예, 어머니.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소년을 보았습니다. 많이 자랐구나. 이제 제법 어른이 되었어. 어머니의 시선이 유모에게 향했습니다. 유모는 멀찌감치 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를 살렸소. 아닙니다, 마님. 제가 한 것은 어머니가 유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는 유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께서 잘 견뎌주셨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함께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을 거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아버지의 사당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편히 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소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유모를 잊지 않았습니다. 집 안채에 편한 방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끼니마다 손수 문안을 드렸습니다. 도련님, 제가 어찌 이런 대접을... 당연한 일입니다. 유모가 늙어 병들자 소녀는 손수 약을 다렸습니다.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5년 전 유배지에서 유모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유모가 임종을 앞두고 말했습니다. 도련님, 예, 유모. 제 평생 후회가 없습니다. 도련님을 모신 것이 제 일생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소년이 유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유모께 빚진 것입니다. 아니요, 도련님. 도련님께서는 제게 삶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유모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편히 갈 수 있겠습니다. 유모, 도련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것이 유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소녀는, 아니, 이제 어른이 된 그는 유모를 극진히 장사 지냈습니다. 집안 묘역에 모셨습니다. 비석을 세우고 이렇게 새겼습니다. 의리의 유모, 여기 잠들다. 해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유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저분 덕분이다. 저분이 없었다면 너희도 없었을 것이다. 평생 잊지 말거라. 세월이 흘러 그도 늙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죽거든 유모 곁에 묻어다오. 예, 아버님. 그리고 비석에 이렇게 새겨라. 유모의 의리를 평생 잊지 못한 자, 여기 잠들다. 자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유배지에서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추웠던 겨울, 배고팠던 날들, 하지만 유모와 함께였던 그 시간들.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에필로그. 후세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유배를 명받은 어린 도련님이 있었다. 끝내 발길을 돌리지 않은 유모가 있었다. 둘은 서로를 지키며 5년을 버텼다. 그리고 마침내 함께 돌아왔다. 이것이 진정한 의리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의리, 고난 속에서 빛난 인간의 그것이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